네, 다음으로 이제 순자님, 영철님, 상철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분이 참 인기가 지금 없어요. 예. 예, 여성분으로는 뭐 순자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뭐, 복수님도 뭐 그렇지만, 영신님, 뭐 광수님 말고는 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요 세 분은 아무도 안 다간다. 아무도 안 다간다. 그래서 왜 인기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은 뭐 스펙에서 그렇게 밀리는 건 없어요. 순자님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죠. 95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철님은 이제 부산에 산다는 거. 영철님은 어디 사는지가 자기소개 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직업은 뭐 평범합니다. 예, 직업 다 회사 다니시고 있고 운동을 다 좋아하세요. 헬스 뭐. 근데 이 순자님 이상형이 미소가 이쁜 남자, 부드러운 인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영철님이 지금 순자님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좋다고. 근데 이상형에서 일단 아닌데 이거를 이제 너무 자기소개 때 잘 안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순자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좀 적고 이래야 되는데, 나이 차는 상관없다 그러는데 순자님은 영철님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철님이 이제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가 좋다 그랬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가 없나 봐요. 나머지 뭐 순자 포함해서 6명 그 여성분들 중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상철님은 이제 딱히 뭐 이상형을 뭐 말하기보다는 이분은 부지런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영철님이 이제 이 외모가 조금 그러니까 좀 강한 인상이죠. 예, 인상이 강한데 제가 봤을 때 외모는 크게 첫인상에서 중요한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은 특히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이 이제 첫인상은 뭐 영표 받았어요. 첫인상 영표 받았는데 이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거의 다 많이 선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 투표를 하는데 외모,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목소리, 뭐 요 정도? 이게 보자마자 선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저녁에 투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르죠. 예, 왜냐면은 보자마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몸매라든가 뭐 외모를 보고, 그다음 목소리 정도, 그다음 옷 입는 스타일 뭐 이런 거 완전 보여지는 걸로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자기소개하고 나서 많이 달라지고, 또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달라지거든요. 그때 뭐 유머라든가 뭐 어떤 뭐 단체 생활에서 어떤 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 여자들이 이제 저녁에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낮에 첫 등장했을 때 투표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모르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첫인상 투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면 그 뒤에 가서 얘기하면서 자기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사는 거랑 뭐 이런 거는 자기소개로 이제 보면 되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뭐 개그 코드라든가 이런 거는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영철님이 자기소개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 뮤지컬을 뭐 취미 활동을 했다는데 좀 그 장면이 이게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은 좀 자기가 했던 역할의 뭐 노래라든가 어떤 뭐 대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매력 어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매력 어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첫 데이트 때도 0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 0표를 받았어요. 첫인상은 뭐 외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첫 데이트 때도 0표를 받았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잘못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알아보려는 여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랜덤 데이트 끝나고 밤샘 데이트를 하는 것도 0표가 나왔어요. 참 이거 보면은 이게 세 번 다 선택을 못 받았다, 아무한테도.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인데, 외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인상이 뭐 강하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얼굴이 부정교합이시더라고요. 김구라 씨처럼, 이 아래턱이 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막 주름지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좀 웃는 얼굴로 좀 이렇게, 그런 건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웃는 상, 좀 선해 보이는 상으로, 그런 노력이 확실히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첫 데이트랑 밤샘 데이트에서 0표를 받았다, 2번 다. 이거는 본인 잘못이죠. 예, 본인이 어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못은 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순자님만 계속 공략을 해요. 이것도 문제다. 이거 참. 이 빨리 알아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 근데 장점이고, 이 못 알아채는 게 잘못이죠, 사실. 순자님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다른 사람한테 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이, 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관심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야, 너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관심 없냐? 나는 너 별론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근데 순자님의 말투는, 야,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알아봐. 난 너 별로야. 라고 들리고 보이거든요. 순자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투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세요. 이거 잘못이다. 아, 그렇다고 또 이분이 이 적극적으로 다른 여자분들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 참 이것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편집됐을 수도 있는데, 물론 편집됐을 수도 있는데 참. 근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침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여자를 뭐 조금 이렇게 뒤에 가서 챙겨준다던가, 아니 편지나 선물을 준다던가, 또 단체 생활했을 때 어떤 뭐 자기가 설거지나 뭐 청소 뭐 이런 거를 도맡아서 한다던가, 이런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그 방송에 나오거든요, 장면으로. 근데 영철님은 그냥 자는 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순자님 조금 불러내서 얘기하는 정도? 그런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송 분량에서도 실패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86년생이에요. 37이라 이 영수하고 영수님하고 영호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자님이 처음에 영수님이 1픽이었어요. 영수님이 1픽이었는데 동갑이잖아요, 영철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철님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다. 참 그런 거 보면 이건 영철님이 문제고, 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을 계속 가서 이렇게 대시를 한다는 것도 참 그 시간이 아깝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다. 전체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님은, 이분은 사실 외모가,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 문제라서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이제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예쁜 편인 것 같아요. 예쁜 편이고, 또 늘씬도 하시고, 외모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 영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게 돌린 거죠, 사실은. 말을 그러니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어려서가 아닙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어려서 싫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뭐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뭐 미성년자면 또 모르겠는데, 뭐 어려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호님한테 갔어요. 재밌다고. 그런데 영호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영호님은 현숙님하고 정숙님 알아보는 데만 지금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이분하고 뭐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붕 뜬 거예요. 이제 사람이 붕 떠버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영철님이 왔어요. 왔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웃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웃는 모습이 이쁜 남자 좋아해서 영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영식님은 이제 옥수님하고 잘 되다 보니까 이 영철님은 자기 외모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렇다고 뭐 스타일인, 뭐 어떤 직업이나 뭐 말투나 뭐 이런 게 교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영철님한테는 거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수님은 영자랑 잘 돼가고, 영신님은 옥순이랑 돼가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상철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4일차에 상철님한테, 뭐 매너가 좋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어필했죠. 근데도 영철님이 따라갔어요. 영철님이 이제 데이트 선택을 순자님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분도 조금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영철님만 보는데 영철이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밖에서 충분히 나이도 아직 어리시고 28이기 때문에 본인이랑 맞는 남자 만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막 그렇게 뭐 좌절하고 이러실 분은 아니에요. 또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철님인데, 상철님이 뭐 그런 사전 인터뷰나 뭐 이렇게 첫날에 식사할 때 보면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세요.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시고 배려심이 상당히 있다. 막 자기소개할 때 정숙님한테 옷도 벗어주고,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말도 재밌게 잘해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단점이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에 거주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이분은. 왜냐면은 이 영숙님이 대구 사람인데, 이 영숙님도 상철님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이제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니까 뭐 이제 지역도 거의 비슷하고 뭐 먹는 거 막 얘기하면서 상철님한테 그냥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 다 서울 사는데 이 부산 남자가 딱히 끌리진 않아서 1순위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상철님은 영숙님이 뭐 외모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아마 이 대구분이라 계속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필을 하는데, 이 영숙님이 처음에 다 자기 선택해가지고 착각하게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영숙님이 어장관리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이분은 이제 사회성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말을 돌려 말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한 거지, 관심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시간 절약이다. 참 이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예고편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 그 예고편에서는 이 영숙님이랑 성철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영숙님 마음이 이제 영숙님한테 조금 이제 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철님한테 조금 마음을 여는 듯한 예고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 상철님을 다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좀 잔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좀 말이 많고, 그다음에 이 말투에서 좀 진중함이 좀 떨어져 보인다. 좀 그렇습니다. 그 옛날 무한도전에 관상특집 보면은 하하 씨 있잖아요. 하하 씨의 목소리가 박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진중함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제가 상철님을 봤을 때 좀 보였던 거는 이 취미가 카페, 뭐 사진 찍기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행동하는 게 약간 여성스러움이 있습니다. 남자가 약간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봐야 되나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나노솔로 시스템 자체가 6명의 남자나 6명의 여자가 출연을 해서 서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6명의 남자 중에서 자기의 어떤 매력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서 이제 선택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그런 전략이 중요한데, 좀 그게 다소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2순위, 3순위로 두냐? 그냥 사람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여성분들이 뭐 순자님은 이제 상철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고, 뭐 정숙님도 사실은 이 상철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영호님하고 이제 잘 돼갈 줄 알고 했는데, 영호님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니까 상철한테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상철님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장면이 없어서 좀 그래 보인다. 그런 장면이 있어서 상철님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이나 선택을 했으면은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영훈님하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상철님을 선택하는 거 보면 이분이 만년 이순이다. 그런 게 좀 아쉬웠죠. 그런 게 좀 아쉬운 분이다.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나는 솔로를 제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짝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저, 이것도 잠깐 했었어요. 스트레인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데 이제 출연하는 게 이거 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단체 소개팅 같은 느낌인데, 여기 출연하려면 이 짝을 찾는 거는 이제 기본 그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 2명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쫓았다가 이게 시간이 3일차가 지나가면서부터 노선을 바꾸면은 절대 안 돼요. 노선을 바꿔서 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왔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느껴져요. 쟤랑 안 되니까 나한테 오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식, 그 다음에 이제 광수, 이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 좀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는 게 좀 아쉽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그 40대 특집인가요? 거기서 그 영철님하고 그 정숙님이었가? 그 강사 커플, 학원 강사 커플, 이분들은 또 뒤에 가서 또 잘 됐거든요. 러브라인이 잘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3일차에 노선을 바꾸면 나한테 왜 왔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2명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남성적, 여성적 매력을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분들이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남성적인 매력하고 여성적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알아보려고 안 하고 이런 거거든요. 여자들도 그 남자를 알아보려고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성적인 매력이 없다. 근데 이거는 물론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외모. 근데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생긴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말고 어떤 이런 가치관, 그 다음에 뭐 말에서 나오는 어떤 유머, 그 다음에 내 성격, 그 다음 배려심, 이런 걸로 이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되고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 여자로 안 보이면 완전히 그냥 짝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 6명씩 12명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매력? 그거를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로 안 보여도 처음에는 남자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외모가. 하지만 이 사람 자기소개 통해서 또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철님이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영철님이 좀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 배우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무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벤트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좋은데, 영철님은 이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이제 그 선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야 이런 진심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아침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단체 합숙 소개팅,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빨리 파악해야 되냐. 이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하고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출연자분들이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 4번만 빨리 파악해도 6명이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출연진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참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약에 삼각관계죠. 만약 이런 삼각관계라면 이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집 부리면요,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고집 부린다 그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인생은 모르잖아요. 첫 번째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항상 두 명을 염두에 둬라. 그다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것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사람 또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닫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제 뭐 외모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뭐 마음 닫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다. 중요하다.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이런 전략을 짜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냐 분명한 사람이냐. 크리스찬은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분명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마태복음 어려우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계속 보세요. 이거 계속 보시면 성자가 됩니다. 성자가 되니까 이거 시간이 없다. 난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날 때는 항상 제가 웬만하면 같은 크리스찬 만나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의견 다툼 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나는 믿는 자인데 상대방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의견이 만약 다툼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배우자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걸로 엄청 싸워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는 왜 그래? 니네는 왜 그래? 기독교는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크리스찬 만나야 된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저로 예를 들자면 이제 시댁이 있고요, 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 시댁이 먼저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뭐 성리학, 유교 이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북의 사회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더 이상 지금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이거 같이 하자 그래요. 여자든 남자든 이거 서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시댁 친정 때문에. 근데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뭐냐? 성경대로 하면 시댁이 먼저예요. 성경대로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남편이 부인 편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갈리거든요. 여기서 많이 싸워요. 남편이 시댁 편을 들면 절대 안 돼요. 부인 편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부모님은 내 몸이 아니에요. 부인이 내 몸이지. 저희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은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한 몸이에요. 남편하고 부인은 한 몸이에요. 근데 왜 내가 내 편 들어야지 왜 부모님 편을 들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남자를 뭘 보고 시집을 오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이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을 한다. 부모 떠나야 된다. 가장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남편 이 가정의 장이에요. 가장은. 그러니까 부모님 편 들면 안 된다. 내 가정이 먼저다. 그렇다고 뭐 효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님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부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제가 성경을 찾아줬어요. 성경 찾아주니까 시댁 먼저 신경 씁니다. 그러면은 나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남편도 친정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몸을 키워주셨잖아요. 낳아주시고. 물론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해야 되지만 키워주신 부모님도 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하되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시댁 친정 절대 차별 두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되 시댁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싸우질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의견 다툼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견 다툼이 있으니 웬만하면 같은 크리스찬 만나서 의견 다툼이 있으면 야 우리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대로 됐어요. 제가 와이프를 만날 때 제가 28살에 만났는데 그때 마인드가 뭐였냐면 이때가 좀 성령이 충만할 때였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였는데 내 인생의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내 인생의 매니저.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진 않았어요. 알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 기도를 할 때는 좀 귀여운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잘 챙겨주고 귀여운 여자. 그 외에는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요 그대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셔라. 근데 우리 와이프도 똑같아요. 와이프도 첫 번째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만났으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외모는 토 나오지 않을 정도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성격이 되게 괴팍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성격을 안 구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웃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성격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많이 바뀌고 온화해졌는데 결혼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라. 외모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키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럴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거 교회 문제도 조금 심각한데, 자, 교회가 크리스찬이 된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크리스찬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동일시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영상으로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배에 대한 거 있죠. 예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인한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그 사마리아인 2장일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2장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한 번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텐데,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저도 봉사도 해보고 했지만 이 교회에 굉장히 회의감이 든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교회 되면 안 된다.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거거든요? 교회가 누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 나옵니다. 교회가 누구 결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1번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제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서.
우리 와이프 만난 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먹는 거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나로 인해서 네가 욕먹을 때는 즐거워해라. 하늘에 상금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이런 나는 솔로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지. 제일 쉬운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전도가 제일 쉬운데, 중요한 거는 성공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증거하시면 돼요. 그냥 성공하셔서 돈 많이 쓰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성공 못했다. 저도 이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뭐라도 하면 된다. 근데 성공 못했다면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변에. 그러면 전도가 가능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믿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